추정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유치 문제로 요즘 양양군이 시끄럽습니다. 찬반 의견을 밝히는 사회단체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주민 분열마저 우려됩니다. 태백 지역 대체 산업으로 검토 중인 노인 요양 사업의 추정 수요와 규모를 놓고 강원랜드와 지역 사회단체의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산불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를 수사 의뢰한 것은 지난 5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도의원과 군의원들에게 배 상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련해서 저희가 5월 말경에 속초경찰서 쪽에 수사 의뢰를 의뢰한 상태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참고인을 회유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게 종결하라는 그런 회유나 또 아니면은 저도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입을 다물어라 이런 식의 협박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제대로 진술하라는 취지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협박 회유할 이유가 없고요. 의원님 상대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그 분위기를 그냥 얘기 드렸던 것이지 특별히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통화 내용은 경찰의 말과 달리 회유 의혹이 드러납니다. 의원님이 뭐 자세하게 뭐 다른 상대하고 헷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제가 여기서 종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걸 내가 상관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른 분도 다 그랬다니까요. 선관위에서 한 진술은 증거 효력이 없다며 진술 번복도 가능하다고 유도합니다. 진술 번복은 뭐 경찰 조사가 아니라 검찰 조사도 번복 가능하죠. 재판 가게 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진술하셨던 부분은 증거가 안 되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라.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유와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이 있은 지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찬반 의견을 밝히는 사회단체들이 늘면서 주민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에 반대하는 양양 지역 5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화상 경마장은 도박 중독 위험이 높고 세수입은 미비하다며 시가지 가두행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유치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후세에 물려줄 이 양양 땅을 깨끗하게 해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도박장을 만들어가지고 물려줘가지고 군이 전체가 망가지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유치 찬성 움직임도 양양 지역 이장단을 중심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이장연합회는 지난 26일 화상 경마장 유치 건의서와 함께 각 이장단의 서명을 받아 양양군과 군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도박 중독은 출입관리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마을 테마파크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여기 이것을 좀 유치해 주십사고 지금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0~90%의 이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양양군 손양면에 추진하고 있는 화상 경마장은 예비 후보지 선정 절차와 주민 공청회,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상 경마장 유치가 어떻게 결론나든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랜드의 노인 요양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 수요와 사업 규모를 놓고 강원랜드와 지역사회단체의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강원랜드의 태백 지역 대체 산업은
게임과 애니메이션 단지를 만드는 ECT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자 지난해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치매 등 노인 요양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수요 규모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용역 결과는 전국적으로 216병상이지만 태백 현대위에서는 1,500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습니다. 추정 수요가 기대보다 턱없이 적게 나오자 태백 현대위는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1,7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8월달 넘어서부터 이 부분을 희한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반면 강원랜드는 추정 수요 216명에 대해 노인 인구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령 모형이라는 그 산식을 대입해서 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요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요 예측임을. 한편 일부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된 노인 요양 사업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해안에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산림 0.1헥타르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뒤에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33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바짝 메마를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며칠째 내려져 있습니다. 이달 들어 내린 비의 양은 강릉 지역을 기준으로 43mm에 불과합니다. 지난 26일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평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하루 뒤엔 동해와 삼척 평지, 강원 중남부 산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수예보가 있긴 하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주말 동안은 건조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도 20mm 미만의 강우량을 전망해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이미 2건의 산불이 발생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 평지는 산불 위험 등급이 높음 단계로 상향돼 걱정입니다.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산불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입산하실 때도 인화물질 등 소지하지 말고.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 감시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장애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백 미래학교 교사 44살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들을 성적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심규원 동해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어제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의 시장 군수도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1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치 동의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가 제출한 2021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사문위 일부 의원들이
유치에 실익이 없고 북한의 동의도 얻지 않은 데다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통과됐습니다. 유치 동의안은 오는 12월 14일 강원도의회 본의회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1년 2월 7일부터 8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원산에서 800억 원을 들여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3회째 이어가던 고드름 축제를 내년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선군과 정선군 번영회, 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월에 개최하던 정선 고드름 축제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차별화된 겨울축제 콘텐츠를 개발해 축제를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 2020년부터 새로운 겨울축제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고드름 축제 방문객은 2016년 10만 2천 명, 지난해 12만 명, 올해는 18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척시의 출산 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삼척시는 현재 첫째 영아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인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면 100% 추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시책으로 앞으로 2년 동안은 연간 4억 원, 이후엔 연간 8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2012년 12,400여 명에서 2016년 1,100여 명, 지난해는 9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출생아 수가 6,500여 명으로 지난해 6,900여 명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정선 군립병원의 진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정선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진료 수입은 14억 3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억 7천여만 원보다 17% 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